이번 주제는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C++의 클래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객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상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상태하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함수, 연산이라고 이제 조금 다른 용어를 좀 썼는데 그 상태를 외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함수들, 상태와 함수들, 요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객체가 되겠고요. 그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틀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틀이 준비가 되면 그런 클래스 틀을 가지고 이런 객체를 여러 가지 종류의 객체들을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찍어낸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 이제 클래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자료형 또는 타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료형 타입, 뭐 int, 뭐 더블, 뭐 이런 게 다 자료형 타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료형의 어떤 특별한 자료형이다. 클래스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에는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을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선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언된 그 데이터, 실제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에 어떤 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값들을 읽고 쓰고 뭔가 계산을 하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함수 그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클래스죠.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멤버 데이터 선언하고 멤버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상 자료형 Abstract Data Type (ADT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한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C++는 이제 클래스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example은 이제 day of year, 그래서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 객체를 만들어내고 싶고, 객체를 좀 우리가 사용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객체를 다 만들어내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day of year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onth, day라고 하는 이게 이제 멤버 데이터가 되겠죠.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멤버 변수가 되겠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객체로 되면은 객체가 month는 9월이다, day는 10일이다,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언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월 며칠이다 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output이라는 함수가 이제 멤버 함수로서,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month하고 day라고 하는 9월 10일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9월 10이라고 하는 9와 10을 읽어서 아웃풋이라는 함수 안에서 읽어서 적당하게 이제 포매팅을 해가지고 9월 10일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주는 이제 그런 함수가 이제 아웃풋 함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public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죠. public하고 이제 콜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세 개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month라는 멤버, day라는 멤버, output이라는 멤버.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멤버 변수가 되겠고, month하고 day는 outpu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멤버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멤버 변수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선언이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선언이 안 돼 있으면 private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거를 month, day라고 직접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멤버들은 외부에서 직접 그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utput이라는 그 함수 이름은 외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때 day of year의 output이라는 함수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public으로 선언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멤버는 private 멤버, 요 하나는 public 멤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요. 또 이제 구조체하고 유사하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코멘트는 뒤에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이제 객체를 그 선언된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그냥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day of year라고 해서 day of year의 today, 또 birthday라는 이름의 두 가지 이름의 변수를 지금 선언을 했죠. 그랬을 때 그 day of year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int, double, float와 같은 타입이 와야 할 자리에 지금 그 클래스 이름이 와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특별한 타입이다. 그냥 타입의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ay of year라고 하는 클래스 또는 타입의 변수 today, birthday를 선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today하고 birthday라고 하는 게 그 day of year 클래스 객체가 된다. 요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 아래 이제 그림에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이 그림으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nt라는 자료형을 알고 있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클래스형의 이제 대꾸가 되는 어떤 것이죠. int라는 자료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 y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x라고 이제 변수를 선언했으면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 것이죠. 보통 int는 32비트, 4바이트짜리 어떤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에 대한 이름으로 x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int y라고 선언하면 같은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 4바이트가 잡히겠죠. int라고 하는 자료형이니까. 그래서 다른 위치에 있는 4바이트 공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 이름을 y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int xy라고 하는 변수 선언하는 거 의미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그런 의미하고 사실 비슷해요. 사실 동일해요. 그래서 day of year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앞에서 선언을 했고, 그럼 이제 세 개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프라이빗이고 어떤 것은 퍼블릭이지만 일단 그건 중요하진 않고 세 개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toda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 라고 하면은 요 months라고 하는 요 int형이니까 요 int형을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과 그 다음에 또 day라고 하는 int가 또 선언되어 있죠. 또 day라고 이름이 붙여진 4바이트 공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output이라는 함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irthda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객체를 선언을 했을 때 또 똑같은 형식은 똑같죠. 그래서 months라고 하는 이름의 4바이트 공간과 day라는 이름의 4바이트 공간이 잡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요 months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실제 공간과 4바이트 공간과 요 birthday 안에 들어있는 months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4바이트 공간은 다르겠죠. 당연히 x하고 y라고 하는 요 int 변수를 선언하면 그 공간이 다르듯이. 그래서 각각 잡히는 거예요. month day. 그러면 output이라는 함수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코드는 같을 수 있어요. output이라는 함수의 코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output이라는 함수 안에 아마도 months라고 하는 그 변수를 읽어서 뭐 몇 월을 표시를 할 것이고 또 day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읽어서 또 며칠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요 코드는 같겠지만 그 코드에서 참조하는 months하고 day는 요 아웃풋 함수는 요 months하고 요 day를 참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요 birthday에 있는 아웃풋 함수는 birthday에 있는 months하고 day를 참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코드는 같지만 참조하는 어떤 데이터 변수, 멤버 변수는 다르다. 이런 것들 좀 미묘한 차이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봤고, 변수 선언을 통해서 한다. 그게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한번 구조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구조체와 클래스, 갑자기 클래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조체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구조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구조체를 알 거고, 만약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구조체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나의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어떠한 자료 구조냐라고 하면은 일종의 프로덕트 타입의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뭉뚱그려서 어떤 하나의 어떤 레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이름도 기록하고 싶고, 그 사람의 나이도 기록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사람이 뭐 듣고 있는 강의 목록 같은 것도 뭔가 배열로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싶을 때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다가 뭐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배열 같은 거, 스트링 캐릭터 배열, 뭐 스트링, 그 다음에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인티저 타입, 그 다음에 수강 과목 리스트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뭐 리스트 자료형, 뭐 이런 것들을 요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다 모아놔가지고 어떤 레코드를 표현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 이제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예요. 이게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두 개의 첫 번째 원소는 int고 두 번째 원소는 캐릭터인, 뭐 이게 왜 이거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시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쌍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쌍을 표현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C 언어에서 struct pair, 뭐 int first, character secon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P로 시작하는 pair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struct이라는 키워드와 그 이름 대문자 P로 시작하는 pair. 요 파란색으로 쓰여진 요 부분 struct pair가 자료형이에요. int, double 뭐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소문자 P로 시작하는 pair가 이제 변수명인 것이죠. 그러면 요 페어 안에 이제 first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second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조체인데요.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C의 구조체, C 언어를 이렇게 확에다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해서 만든 언어가 이제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클래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구조체와 클래스를 좀 비교하는 좀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제 구조체를 특별한 형태의 클래스로 간주를 하고요. 다 퍼블릭 멤버다. 뭐 특별하게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first the public, second the public인 그런 두 개의 멤버를 갖고 있는 그런 뭐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C++ 구조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 구조체는 C의 구조체하고 다르게 여기도 퍼블릭 프라이빗은 사실 세밀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클래스처럼 멤버 함수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려면 사실 스트럭처로 선언할 필요는 없고 이제 클래스로 선언하겠죠. 어쨌든 C 언어를 확장해서 C++로 만들다 보니까 생긴 특징,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 구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지정이 없으면 다 공개하는 어떤 멤버로 해석하는 반면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선언했지만 특별하게 뭐 지정하지 않은 month나 day와 같은 게 다 프라이빗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숨기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클래스는. 구조체는 드러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어떤 멤버는 숨기고 프라이빗으로, 어떤 멤버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좀 외부에 드러내는 거를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이제 어떤 day of year라고 하면은 몇 월 며칠을 내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숨겨 있고 그걸 가져다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 모르게 숨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부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코드에 대한 표현 방법 같은 걸 변경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가져다 쓰는 사람은 인터페이스만 똑같으면 내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고 외부의 코드는 한 줄도 안 고치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의 이제 한 가지 이제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대한 어떤 사용자와 실제 사용 대상이 되는 것들을 분리를 시켜서 굉장히 모듈화 시켜가지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서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추상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는 방법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뭐 C++이나 자바 같은 데서 이제 클래스가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으로 어떤 멤버를 숨기면 뭐 숨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그렇지만 그걸 뭔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뭔가 사용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프라이빗 멤버를 getter나 setter라고 이름 지어진 일반적으로 이름 지어진 어떤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프라이빗 멤버들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통 이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실제 변수를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그 변수에 해당하는 혹은 그 변수의 정보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이제 멤버 함수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보통 외부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C++는 클래스를 통해서 추상 데이터 타입, abstract 데이터 타입, ADT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반복적인 좀 설명이긴 한데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모듈이 외부에서 요 day of 아까 day of year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day of year에서 어떤 몇 월이냐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1부터 12까지로 1월부터 12월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이제 int months라고 하는 멤버 변수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건 예로서 드는 건데요.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좋은 애냐 적절한 애냐 아니냐라기보다는 1부터 12까지라는 숫자로 월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면에서 예를 지금 든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딴지는 걸지 마세요. 그래서 months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다. 나는 이게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letter, second letter, third letter 각각의 하나의 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1월이면 January잖아요. 그러면 J, A, N. J라고 하는 first letter, A라고 하는 second letter,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third letter를 각각 요 세 개의 변수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J, A, N이 있으면 그걸 1월로 내가 이해를 하겠다 라는 이제 구현 방법이에요.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러면 뭐 디셈버, 12월 같은 경우 디셈버니까 첫 번째 레터가 D, 세컨드 레터가 E, 그 다음에 서드 레터가 DEC인가요? 디셈버니까 C. 요렇게 집어넣어져 있으면 이거를 12월로 이해를 하겠다. 뭐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구현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거를 가져가는 외부 인터페이스에서는 get month number라고 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뭐 리턴 타입이 뭐 int로 뭐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12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12를 리턴할 것이고 get month number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읽어가면 몇 월인지 읽어가면, 그 다음에 December라고 DEC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get month number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동일하게 12를 리턴하도록 외부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외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외부, 즉 뭐 메인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요 day of year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메인의 함수는 한 줄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아이디어를 이제 또 복잡한 코드로 좀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클래스 선언은 적어도 퍼블릭한 부분은 똑같아. 오로지 달라지는 거는 구현 파트, 프라이빗 멤버 변수 파트가 좀 다르다. 그리고 또 구현 파트가 다르다.
그렇지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그래서 day of year의 toda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today.getMonthNumber 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몇 월인지 인티저 값을 이제 가져가는데 이 코드도 변하지 않는다. 요렇게 작성했다가 요렇게 작성으로 바꾸더라도 그런 example을 한번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구조체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접근을 제어한다.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에 대한 접근을 제어한다. 접근을 가능하게도 하고 불가능하게도 하고 이렇게 그런 접근 제어 어떤 그런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퍼블릭과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이그젬플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4개의 멤버로 구성된 day of year 클래스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타입이죠. 여기까지 클래스이면서도 타입이고 바로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는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냥 day of year에 today 이렇게 변수 선언하는 게 더 좋은 스타일이지만 그냥 요 한 슬라이드에다가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겁니다. 요건 따라하지는 마세요. 가능은 하지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today.month라고 하는 그 변수에 today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month라고 하는 변수가 멤버 변수가 있으니 바로 뭔가를 하나 읽어가지고 c인으로부터 읽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컴파일 에러. 어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거냐면 month라는 이름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에러가 날 거예요. 프라이빗이면 아예 month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것처럼 간주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today.day에 뭔가 세팅이 돼 있어서 그거를 cout으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해서 컴파일 에러 발생할 것입니다. day라는 이름 나 잘 모르겠는데 프라이빗 멤버 변수 이름이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today.input, 또 today.output을 하면 이제 아마도 input이라고 하는 요 멤버 함수 안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건 왜 잘 동작을 하냐? input이라는 거는 day of year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private, 안에서 선언된 private 멤버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메인 함수에 지금 작성된 코드로 지금 가정하고 있고 메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요 클래스의 외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today.output을 하면 아마 그 output이라는 멤버 함수의 코드가 요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output이라는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day of year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니까 요런 코드를 그 클래스 안에서 해서 day라고 하는 프라임 멤버를 직접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거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멤버고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사실은 키워드를 보통 가장 좋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선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한 멤버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좋은 스타일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유일한 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퍼블릭 선언하고 퍼블릭이라는 키워드 선언하고 이 콜론까지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멤버들 쫙 나열을 하고요. 뭐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라이빗 키워드 선언하고 프라이빗 콜론하고 또 프라이빗 멤버 좀 나열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끝났지만 또 그 다음에 또 퍼블릭 선언하고 뭐 반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필요한 만큼 뭐 키워드를 선언하고 적절한 멤버들을 나열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로 프라이빗 속성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rotected라고 하는 멤버가 있죠. protected. 기본적으로 public이라고 한다는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거잖아요. 근데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멤버들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 차이죠. 그럼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는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만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직접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사용이란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한 말인데, 그 이름을 직접 불러서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이름을 직접 불러서. 사실은 간접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면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퍼블릭 멤버들은 그 이름을 클래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클래스 바깥에, 메인 함수 같은 데서도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고,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는 당연히 그 클래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또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 클래스에서도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상속 관계가 아닌 외부에서 마음대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 이름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어요. 프로텍티드 멤버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는.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텍티드 멤버는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걸 좀 배운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멤버의 이그젬플을 좀 살펴보겠고요. 일단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관련된 이그젬플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클래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요 day of year라고 하는 클래스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한번 제가 오픈해 놨고요. 미리 제가 솔루션과 그 솔루션 안에 있는 프로젝트, 좀 작아서 참 잘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솔루션 이름을 CH3, 이게 챕터 3니까 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day of year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비어있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솔루션과 비어있는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결과, 솔루션과 day of year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준비를 해놓은 결과,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는 ch3이라고 하는 요 폴더가 생기셨을 거고, 솔루션 디렉토리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day of year라고 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생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y of year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day of year라고 하는 거를. 그랬을 때, 일단 클래스를 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죠. 클래스 선언. 그래서 클래스 선언을 할 때 여기 소스 파일에다가 추가를 하는데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추가를 하는데 이제 새 항목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하는데 클래스를 선언하는 파트가 있고, 실제 그 클래스를 선언하면 멤버 변수도 있고 멤버 함수도 있잖아요. 근데 멤버 함수에 대한 코드를 이제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하는 건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member 함수를 선언하는 거는 여기 이제 헤더 파일에다가 하고요. 그 멤버 함수 실제 코드를 구현하는 거는 이제 CPP 파일에다가, C++ 파일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C++에서는 헤더 파일 하나, C++ 파일 하나, CPP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소스 파일이 생긴다. 이렇게 일단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헤더 파일을 먼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이름을 day of year 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작성은 아직 안 했지만 다시 이제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해서 새 항목으로 C++ 파일도 하나 만들 거예요. day of year.cpp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day of year.cpp 파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day of year.header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 외부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왔던 그 main.cpp가 되겠어요. main.cpp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day of year 클래스를 뭔가 이제 예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처럼 스페이스 똑같은 어떤 일단 기본 틀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뭐 똑같은 구조로 시작하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거니까 뭐 익숙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문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day of year.h.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클래스라는 키워드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day of year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세미콜론 닫아주고, 요게 이제 클래스 이제 맨 바깥쪽 뭐라고 그러지? 감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months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몇 월 표현하는, 뭐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private, public 선언 안 했으니까 당연히 months는 private member다. 물론 이제 멤버 변수이기도 하고, 그거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public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하나 선언을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getter, setter 뭐 이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ter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ter 함수로 months 선언하고, set day 해서 day 보통 이렇게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뭐 getter 함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etter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함수들이 이제 요 내부적으로 프라이빗으로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에 대해서 뭐 읽어가거나 이제 읽어가거나 뭐 쓰는, 거기다 이제 설정을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일단 그렇고요.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이제 아직 구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밑줄이 그어진 겁니다. 일단은 괜찮고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day of year 클래스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멤버들을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요 멤버 함수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되느냐,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day.of.cpp 가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든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보통 이게 이렇게 브래킷으로 쓰지 않고 요 큰 따옴표로 씁니다.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 헤더 파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이거 하지 말까요? 일단은 이렇게 앞에서 선언한 헤더 파일들을 include 해야지만 day of year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을 요 .cpp 파일 안에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get months 뭐 이렇게 해서 return 해서 뭐 months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좀 써주면 좀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한 가지 설명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day of year.h 보면은 요거 구현했으니까 좀 파란 줄이 지금 없어졌네요. 그죠? 녹색 줄인가요? 녹색 줄이 지금 없어졌네요. 그래서 get months라는 함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months를 리턴하는 거죠.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months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객체, 같은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months라는 멤버 변수를 리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 객체를 가리키는 특별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포인터 배울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뭐 이렇게 star this.months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괄호를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내 객체가 가지고 있는 months, 나라는 뜻이 this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하고요.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day of year라는 클래스고, 요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역
지정 연산자예요. 영역 지정 연산자. 그러니까 get months라는 멤버 함수가 day of year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다. day of year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를 내가 지금 정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역 지정 연산자. 잘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하나 작성했으면 뭐 이제 getDay를 작성하는 거는 거의 똑같이 작성하면 되겠죠. 내 객체 안에 들어있는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그 day를 리턴을 해줘 뭐 이런 뜻이고요. 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헤더 파일에 여기 두 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ay of year에 set 뭐 months 해서 months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this를 쓴 거에 이제 의의가 될 것 같아요. months라는 게 이제 이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months라고 하면은 요 인자로 주어진 months인지 아니면 객체 안에 멤버 변수로 들어있는 months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요렇게 쓰면은 this months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 인자의 month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걸 없애버리면 그냥 여기에다가 요 변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 객체에 있는 months하고 상관이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객체에 있는 months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의도가 이제 그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day of year에 set day라고 하면 객체에 있는 day 변수, day 멤버 변수에다가 day라는 인자를 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면 이제 다 구현을 해서 녹색줄이 지금 없어져서 이제 좀 해피한, 행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day of year에서 뭐 today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빨간 줄이 그렸죠? 왜 빨간 줄이 그렸습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day of year라는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 뭔지 모르냐? 헤더 파일을 include 안 했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day of year 헤더 파일을 include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적절하게 여기다가 include day of year.h 자, 이렇게 include 시켜주니까 이제 그거 헤더 파일에 선언했던 그 클래스 파일에 그 day of year 클래스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빨간 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today 뭐 set day set month 할까요? set month에서 뭐 9월 뭐 10일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그냥 적당하게. 자, set month 9월 10일로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today를 9월 10일로 설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읽어서 오늘이 어떻게 돼? 그래서 today.get months 하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today.get day 이렇게 하고 이제 NDR 자, 요거는 이제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제 몇 월 하고 뭐 슬래시 하고 뭐 며칠 뭐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몇 월 며칠인지를 지금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today. months가 있는 거 우리가 알긴 알죠. months라는 변수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빨간 줄이 그어지죠. 그렇죠? 이게 프라이빗 멤버인데 이걸 이렇게 직접 하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직접 내가 억세스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빨간 줄이 안 생기고 여기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빨간 줄 생겼죠, 그죠? 안 된다는 이야기죠. 프라이빗 멤버니까. 그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의 힘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9월 10일이 찍혀야 되나요? 9월 10일 이렇게. 아이고 이상하게 찍혔네요. 왜 그래? 지금 set months가 아니라 set day죠. 초기화가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10일 이제 잘 나왔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엑스트라 이야기긴 한데요. 조금 엑스트라 이야기인데 어떤 약간의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을 작성을 하실 때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잘 바보같이 이렇게 인클루드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코드죠, 사실은.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 번 인클루드를 하면 뭔가 여러 번 중복이 돼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건 되는군요. 알았어. 아마 이게 지금 헤더 파일이 요게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요게 있어서 지워볼까 한번. 요게. 그래서 사실은 요게 있어서 그럴 것 같고요. 네, 자,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빌드 오류가 생기죠. 요건 왜 그런가 하면은 클래스 day of year라는 클래스를 너 왜 이렇게 한 번만 정의해야지 여러 번 정의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여기 이제 샵 프로그래머 once라고 했던 게 그걸 방지해주는 어떤 키워드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바보같이 이럴 일이 있어요? day of year.h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방지하는 어떤 스타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day of year에서 이제 이렇게 shop if not define이면은 shop define day of year.h 하고 여기도 뭔가 ndif가 없어서 그런 거죠. shop ndif 하고 day of year h 여기서 이제 day of year h라고 하는 건 요 이름, 요 파일 이름이 day of year.h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서 이제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이제 감싸주면 여기서 이제 몇 번을 인클루드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인클루드가 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인클루드가 클래스 정의가 이제 인클루드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한 어떤 스타일이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프리프로세싱 C++라기보다는 C++의 빌드를 하기 전에 이제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까 샵 프로그래머 once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쓰면 사실 이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항상 클래스를 헤더 파일에다가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요 상수 이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shop if not define, shop define, ndif로 이렇게 감싸주는 식으로 클래스 파일을 좀 만드시라. 이게 좋은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실수로 이렇게 여러 번 인클루드를 하더라도 괜찮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인클루드 하는 상황이 발생하느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면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그렇게 인클루드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 자바에서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없었었냐? 자바의 임포트하고 자바의 샵 인클루드의 바로 차이점이 그거예요. 자바에서의 임포트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인클루드 하더라도 이전에 인클루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중복해서 인클루드 하지 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게 임포트예요. 샵 인클루드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정도 또 아시면 또 재미난 또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C++ 클래스에 대한 개요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day of year 클래스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같이 해봄으로써 또 그 개요적인 설명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